우선 지난번에 저장해 놓은 그 셔링 블라우스 프로젝트 파일을 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에서 셔링 블라우스 지난번에 했던 것을 부릅니다. 더블 클릭 해주면 되겠죠. 자, 라이브러리 창은 닫도록 합니다. 라이브러리 창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라이브러리 창을 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패턴을 그 아바타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배웠었죠. 첫 번째는 그 기즈모를 이용해서 패턴을 배치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배치 포인트를 이용해서 패턴을 아바타에 배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했습니다. 우선 2D 창에서 패턴 전체를 선택해서 이 아바타 위쪽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컨트롤 A를 해도 전체 선택이죠. 컨트롤 A. 패턴 전체를 선택했으면 여기 있는 기즈모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그 아바타가 보이게, 아바타에 이제 배치 포인트가 보여야 되니까 조금 위로 올려 놓겠습니다. 자, 배치 포인트로 한번 보고 배치 포인트를 불러놓고 앞판 패턴을 선택해서 이렇게 몸판에 대보면 지금 이렇게 겹치게 되죠. 앞판의 좌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배치 포인트로 하는 것보다는 기즈모를 이용해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치 포인트는 끄고, 자, 패턴 앞판을 우선 선택해 보죠. 드래그해서 앞판 패턴만 그 요크까지 다 선택이 되게, 그 앞판 전체를, 앞판의 좌우와 그 요크의 좌우를 다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몸판 쪽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몸판으로 조금 더 가깝게 해도 되고 살짝 내려도 되고, 기즈모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봅니다. 이렇게 뒤쪽에서 보면 그 안쪽 패턴이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뒷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뒷판은 우선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해서 인체에 가깝게 배치를 해보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지금 이게 꼬여 있지요. 재봉선이. 자, 이거를 회전을 시켜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팝업 메뉴에서 자, 이렇게 패턴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 좌우 뒤집기가 있습니다. 팝업 메뉴에 좌우 뒤집기. 이거를 한번 해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이쪽에서 보면 안쪽 면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봉제선이 서로 꼬이지 않고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즈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도 되고, 패턴을 좌우 뒤집기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즈모를 이용해서 몸판에 더 가깝게 대보기도 하고, 약간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꼬인 선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해 봅니다. 이렇게 배치가 다 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2번 정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봉제선을 잘 줬으면 이렇게 잘 입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왼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조금 잘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뮬레이션 상태에 있을 때는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다시 놓으면 옷을 제대로 입혀지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부분이 겹쳐져 있으면 조금 이렇게 띄워놓기도 하고, 자 보면은 이 요크 아래쪽에는 셔링이 잘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옆에 우리가 고무줄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50%로 줄여줬잖아요. 원래 길이보다 비율을 50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 처리된 그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만지면서 여러분들이 옷을 잘 입혀볼 수가 있죠. 옆선이 약간 틀어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어깨선도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옷이 좀 뒤로 간 것 같으면 약간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옷을 잘 입히는 거예요. 어깨선, 옆선 이런 게 제대로 놓였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쪽은 약간 앞으로 갔네요.
이렇게 옷을 잘 입혀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툴이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확대를 해보죠. 여기 시뮬레이션 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옆에 있는 그 선택 툴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칭 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옷을 다시 이렇게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조금씩 옷을 잡아 당기면서. 근데 이 시뮬레이션 툴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패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툴이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 툴을 해야 돼요. 만약에 조금 전에 해본 것처럼 시뮬레이션 툴이 꺼져 있을 때는 이 위쪽이 선택 툴로 되니까 패턴을 선택하면 이렇게 기즈모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야만 제자리로 가겠죠. 의상이 입혀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의상을 입혔는데 옷이 꼬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그 봉제선이 잘못돼서 꼬여 있는 경우 한번 해보죠. 이 위쪽의 툴 중에 그 시뮬레이션 전 상태로 재배치하는 거는 이 툴이에요. 여기 보이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시뮬레이션 전 상태로 이렇게 재배치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봉제선을 바꿔 볼게요. 재봉선 수정 툴에 들어가서 재봉선을 이렇게 어깨선을 한번 해볼게요. 어깨선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재봉선 뒤집기, 우리 전에 한번 해봤었죠. 재봉선 뒤집기를, 자, 뒤집기 하니까 이렇게 선이 꼬이게 나왔죠.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옷이 이상하게 입혀지겠죠. 한번 해보죠. 이렇게 꼬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대로 입히지 못하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또 자, 여기 툴 중에서 아까 썼던 거 시뮬레이션 전 상태로 재배치,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선을 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재봉선 선택 툴을 선택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어깨선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어깨선을 선택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재봉선 뒤집기.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면 제대로 입혀지겠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재봉선이 잘못돼서 이렇게 의상이 잘 제대로 입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툴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전 상태로 재배치를 해서 그다음에 봉제선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봉제선을 선택해서 여기 봉제선 선택 툴로 선택을 해서 봉제선 뒤집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입자 간격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연습한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우리가 11번과 12번 파일로 입자 간격을 연습해 봤죠. 그래서 입자 간격이라는 것은 의상 패턴을 구성하는 점들의 간격을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입자 간격이 작으면 그만큼 그 메쉬가 많아져서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상을 아바타에 입히는 과정에서는 입자 간격을 좀 크게 놔뒀다가 다 이제 시뮬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그 한 5 정도로 조정을 해주면 그 의상의 퀄리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입자 간격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패턴 전체를 선택해 주죠. 마우스로 드래그 해대고 컨트롤 A로 의상 전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속성 창에 좀 확대해 보죠. 여기 속성 창에 시뮬레이션 속성에 보면 맨 위에 입자 간격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20으로 돼 있는데 50으로 한번 해볼게요. 50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입자 간격 볼 수 있는 게 있죠. 여기 메쉬 보는 거 한번 메쉬 상태로 보면 이렇게 입자 간격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자 간격을 5로 했을 경우 메쉬로 해서 보면 잘 안 보이죠. 안 보일 정도로 확대해서 봐야지만 이 메쉬가 보이죠. 5로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인 경우 이렇게 메쉬 간격이 넓고, 이때 시뮬레이션을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빨리 시뮬레이션이 되고, 그렇지만 직물 형태를 봤을 때는 굉장히 거친 느낌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전체 선택을 해서 이 입자 간격을 20으로 하면 자, 그래서 메쉬 상태를 보면 아까보다는 간격이 좀 촘촘해졌죠.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텍스처 상태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훨씬 부드러운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체 선택해서 입자 간격을 5로 바꿔봅니다. 5로 바꿔서 메쉬가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면 굉장히 촘촘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확대를 해야만 이 입자 간격을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텍스처로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훨씬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아직 이게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돼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 도중에는 입자 간격을 크게 해놔야지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 됐을 경우에 마지막에 그 의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러한 과정으로 입자 간격을 낮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50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형태로 착의가 되어 있죠. 그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패턴 합치기를 해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앞 중심선이 지금 연결이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점선 수정 툴로 갑니다. 확대해 보면 이 위쪽에 점선 수정 툴, 두 번째 점선 수정 툴로 들어가서 그 선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분을 선택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합치기, 여기 합치기 툴로 선분을 합쳐줍니다. 이렇게 합쳐졌죠. 자, 요크의 중심선도 합치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합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요크도 합쳐졌죠. 자, 이제 뒷판도 합치겠습니다. 뒤중심선을 선택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합치기,
이제는 뒷판에 요크도 합치기를 하겠습니다. 중심선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 메뉴가 뜨면 그 안에 합치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합쳐졌죠. 자, 근데 합치기를 하고 났더니 이 요크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심지 본딩 해놓은 게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크 앞뒤를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둘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이 속성 창에 가서 확대해 보면, 자, 여기 아래쪽에 본딩 스카이빙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하면 그 아래쪽에 심지 접착 본딩이 있습니다. 이것을 on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접착 심지 본딩을 on으로 해놓고 보면, 자, 여기 다시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중심선을 합쳐주고 나서 그 본딩이 해지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본딩 처리를 해줍니다. 이제는 원단의 속성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교환에 올려준 그 파일 5개, 자, 교환에 이거 이렇게 5개를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난번 그 셔링 DXF 파일 올린 그 폴더에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그 폴더를 라이브러리 창에 등록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단의 속성을 오늘은 조절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원단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뭐 별 그게 없지요. 여기에 우리가 그 텍스처, 이 중에 텍스처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 무슨 그 약간의 그런 텍스처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고 다시 거기에 색상도 입혀보고 이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텍스처를 적용하려면 그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속성 창 아래쪽에 텍스처를 클릭하고 그 옆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더블 클릭하면, 잠깐 화면을 줄이고, 자, 텍스처의 옆에 있는 것을 클릭했을 때 이런 불러오기 창이 떠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교환해서 다운받은 파일 있는 폴더를 찾아가면 이렇게 지금 5가지가 보일 거예요. 거기서 그 TEX 세팅이라는 것을 클릭해주고 더블 클릭하면은 그 재질이 이제 여기 그 텍스처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아까랑은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까는 그냥 아무런 밋밋한 거였는데 여기 어떤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이 텍스처를 좀 확대해 보죠. 텍스처 옆에 보면 그 삭제하는 게 있거든요. 삭제로 해놓고 그러면
다시 전체창을 보면, 자, 아까 그 텍스처가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텍스처에서 파일을 경로를 찾아서 파일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여기 이제 우리가 그 폴더를 적용해 놨는데 이거를 그냥 드래그해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이 패브릭 위에다 갖다가 클릭을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텍스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텍스처 옆에 있는 파일 그 부르는 거를 클릭해서 텍스처를 적용시켜 줘도 되고, 아니면 이 라이브러리 창에 저장해 놓은 텍스처를 드래그해서 이 패브릭에다 갖다가 놔주면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텍스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처 수정 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자, 이 위쪽에 두 번째 줄에 텍스처 수정 툴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 기즈모가 두 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식서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식서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뭐 바이어스로 재단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의 기즈모는, 그러니까는 여기 원단이 만약에 뭐 체크무늬라든가 줄무늬 이런 게 있을 때 그것을 확대 축소하고 뭐 회전시키고 이러는 기즈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식서와 텍스처 변형 기즈모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식서 이렇게 회전을 시켰는데 원 위치를 하려면 이 식서 가운데 부분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가운데 놓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뭐 X축으로 정렬, Y축으로 정렬 있죠. 내가 조금 틀어놨기 때문에 다시 Y축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텍스처 변형 기즈모를 한번 해보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에 우리가 그 체크 무늬가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죠. 저 텍스처 변형 기즈모를 쓰기 위해서는, 자, 이거를 끌어다가 이 패브릭 위에다가 클릭하면 패턴 안에, 자, 이렇게 체크 무늬가 적용된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기즈모를 사용해 볼 텐데, 우선 조금 확대를 해 보죠. 이렇게 확대가 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무늬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이 가운데 기즈모에서 이 가운데 대각선 방향에 있는 거는 그냥 같은 비율로 확대 축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있는 거를 확대하면 가로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죠. 다시 축소해 보면 이렇게 되고, 세로 방향도 마찬가지겠죠. 세로 방향으로 무늬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같은 비율로 늘리고 싶을 때는 이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수직 방향,
수평 방향, 그리고 대각선 방향. 대각선 방향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거죠. 가로 세로가. 회전, 뭐 기즈모에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를 해지하려면 그 패브릭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까 텍스처에 가서 이 오른쪽에 삭제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다시 그 세팅 텍스처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끌어다가 패브릭 위에 클릭하면 자, 이런 세팅 텍스처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